저희는 이제 법틀이라는 회사를 지금 한 7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저희가 1등인데 사실 올해가 첫 공공 진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에 쟁쟁하신 분들 모시고 발표 기회를 얻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가 민간에서 겪었던 지금 AI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해서 완료도 했고 뭐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성공 사례가 있고 어떤 실패 사례가 있고 또 저희가 봤을 때 뭐 이런 걸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OECD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컨설팅한 결과인데 그럼 AI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인프라니 뭐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니 이런 걸 논의하고 계시지만 AI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하실 때 보면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하고도 일치하는데 업무 효율화. 야, 코딩하는데 정말 빨라져. 뭐 민원 검토하는데 정말 좋아라는 업무 효율화 부분도 있고요. 정책의 정밀성 강화. 이게 30%야 40%야. AI가 30%라는데요. 약간 더 그렇듯한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대국민 혁신.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공공기관 엄청나게 전산화에 성공을 했죠. IT화 돼 있고 효율화돼 있고 빠릅니다. 근데 AI에서도 대국민이 느꼈을 때 저 같은 일반 국민이 느꼈을 때 혁신적이다. 야 역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그런 걸 또 AI 활용하셔도 되고요. 신뢰성이나 책임성 확보, 사법부 뭐 큰 프로젝트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조금 더 근거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충 이런 겐토가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걸 하실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해보고 이제 데이터 뭐 빠개보고 뭐 리걸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면은 실제로 데이터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별 데이터가 돼 있고 비정형 데이터가 돼 있고 플랫폼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부분에서도 상당히 신경 많이 써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데이터 가지고 있지? 이걸 어떻게 운영할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또 AI 적용 수준 관점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뭐 배달의 민족 시킬 때 위에 뜨는 것도 AI예요. 그것도 AI입니다. 그러니까 AI가 과연 어떤 시점에서 어떤 도움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업무에 어떤 부분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지를 실제 업무 전문가들과 함께 많이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교량 안전 설계할 때도 교량 안전 설계할 때 AI가 뭔가 잘할 것 같죠. 뭔가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안전하게 설계하는 거는 더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AI가? 근데 그러면 진짜 교량 엔지니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마이다스 IT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상세히 보면 아주 부분 다 분석을 해서 AI가 필요한 입출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상세히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위 업무 중심이나 AI 적용 수준 어느 레벨로 적용할지 관점을 해봐야 되고요. 또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버넌스 관점 그래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나 조직 관점의 문제들이 상당히 공공기관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아까 이제 최주영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재 부분은 저희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민간 기업도 여러분 LLM AI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AI 뭐 초기부터 연구하는 뭐 그 MIT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 분 계신데 LLM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계실까요? LLM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5년 이상 됐다. 그 오픈 AI 전에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뽑을 때도 저희는 그 사람의 AI 경력도 물론 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내재적인 역량이 뭔지를 다시 보고 세컨룩을 주는 겁니다.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인재나 역량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컨룩을 다르게 보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뒤처지면 민간에서 그럼 어떻게 느끼고 있냐 AI를 저희 이제 IT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4명이 운영하던 서비스를 1명이 운영합니다. AI를 써서. 저희 같은 회사는 저희가 4명을 다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저희는 AI 전혀 안 쓰고 저희는 사람 4명 다 써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이런데 지금 1년 후, 2년 후, 3년 후 되면은 뒤처지면 끝입니다. 끝. 이제 개발자는 예전에 개발자가 양이었다면 이제 개발자는 목동이에요. 그 양을 이끌어야 되는 목동이 돼야 되고 개발자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 개발자 한 명 한 명이 양을 30개씩 몰고 다니는 시대에 양 한 마리 키우고 양에 풀 주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저희는 죽습니다.
저희는 죽어요. 저희는 망해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절박한 그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 2년을 보면 좀 불명확하지만 10년 후에 봤을 때 우리 같은 예를 들어 아까 교량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량에 대한 안전 설계를 사람이 잘할까 AI가 잘할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정답이 지금도 이거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노동도 심지어 AI가 잘할까 사람이 잘할까 해보면은 노동도 안타깝지만 AI가 더 잘하고 로봇이 더 잘할 것 같다. 이 효용은 몇 배일까? 지금은 뭐 한 배, 두 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배, 1000배가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저희가 속해 있고 그런 변혁의 시점에 있는데 표준화되지 않은 또 승리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기술 도입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CTO들 스타일들이 잠깐 기다려봐 정리될 거야. 초기에 100억, 200억 투자해봤자 다 이게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 언제일까? 승리하는 기술이 뭘까라는 거에 대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예시로 돼 있지만 뭐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검색 엔진 최초의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8년 후에 나온 구글이 승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으로 기술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승리할지는 모른다라는 게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고 에이전트가 있고 RAG가 있고 뭐 하지만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유행하는 기술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박함과 뭔가 포지셔닝에 대한 갈등이 서로 섞여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 사례. 네, 하나 제가 이제 이분들의 어떤 회사가 24년에 전사적으로 AI 챗봇을 도입해서 엄청나죠. 24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로 막 돈이 얼마가 들었겠습니까? 막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같이 그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IT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 임원이랑 이제 그 부장급들이랑 술을 먹는데 그 챗봇에 대해서 한 3-40분 동안 농담을 하는 겁니다. 야, GPT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면서 막 그 사례가 엄청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신기했는지.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 자체가 퀄리티를 이제 외부 기술은 너무 발전을 하는데 그냥 고정된 걸 해버리니까 그냥 농담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농담거리. 예,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또 각종 툴들 있지 않습니까? 아레진이 뭐니 데이터 하는 툴들이 이런 것들이 그 회사 솔루션으로 그냥 납품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레거시하게 구현돼서 또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프라랑 뭐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긴 한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미 교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로 유출이 된 사례, 그죠? 데이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텐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 뭐 하이닉스도 저희 고객사고요. 뭐 YG 엔터테인먼트도 저희 고객사고요. 블랙핑크 계약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데이터 거버넌스나 데이터 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런 사건 사례에서 또 다른 데이터 소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안 체계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뭐 저희 공공 부분이니까 워낙 고민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사례를 가져왔지만 또 KT 사례긴 하지만 저희가 재작년에 납품을 했습니다. AI를. 그래서 2년 전에 그 KT와 같이 협업을 해서 AI 법무 시스템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문서가 AI를 사전에 분류하고 분석해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그 요소에 빨간색 AI 마크를 넣어가지고 사람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라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그 부분들을 해서 50% 이상 죄송합니다. 실제로 처리 시간이 절감돼서 우리가 이제 효과를 봤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사내 AI가 지금 또 저희 입장이나 또 KT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게 검토의 품질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즉 50% 이상 절감돼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검토 자체에 대한 더 나은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성공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 이제 S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일찍 도입했는데도 잘했던 게 뭐냐면은 그 AI가 글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숫자 예측하는 거는 좀 LLM이 이상할 때도 있고 막 예측하는 건 이상할 때도 있는데 글 정비해 주는 건 되게 잘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화돼서 얘네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내 평가가 좋죠. 뭔가 도와주니까 잘 써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뭘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성공 사례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얘기를 좀 요약을 해보면 AX 성공의 핵심 요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전략과 거버넌스 구축, 이 왼쪽만 봐주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AI의 성공 핵심 요인은 어떤 데이터가 우리 가지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가야지라는 부분들을 일단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뭘 보유하고 있지? 뭘 AI에 넣을 수가 있지?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업무 분석을 통한 AX 활용 방안 분석입니다. 교량을 설계하는 것도 기초 공사를 하는 게 있고 위에 뭘 다는 게 있고 장식을 다는 게 있고 기차가 지나가는 게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게 있고 사람이 지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차가 올 때 중량과 사람이 지나갈 때 중량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실제 핵심 시나리오 도출을 통해서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는 거를 AI가 모니터링 해본다라는 듯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 문화와 구조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도 많이 변화를 했지만 그 2년 전에 KT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도 KT 내부에서도 AI를 대응할 수 있는 부서와 AI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 문화와 구조의 변화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연한 플랫폼과 솔루션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술이나 이런 서버 기술들, 인프라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면 자바 2.0에서 버튼을 클릭해서 어떤 화면이 나온다. 자바 3.0에서도 그 클릭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그게 무슨 서블릿이든 자바 표준 플랫폼이든 파이썬이든 상관이 없는데 AI는 모델이랑 레그가 뒤처지면 툴들이 뒤처지면 차이가 확 나죠. 그러니까 어떤 표준화된 인프라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별도로 가져가서 우리가 답 내볼게 잘 통하지가 않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인프라와 표준 솔루션을 가지고 그거를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왼쪽은 또 보지 마시고 이번에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그래서 공공 AX 가속화에 대한 부분은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패러다임이 너무 많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버리 전환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재밌고요. 저희 같은 민간 회사들이 오히려 따라가야 될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하시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액티브하게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요. 또 AI 거버넌스 및 윤리 책임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구축이 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예인 그런 아까 계약서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누구라고 할까요? 서태지랑 계약을 하는데 10억을 줬어요. 서태지랑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광고 계약을 하는데 그게 사내 다른 팀이 모두 다 알게 돼야 되는 정보인지 그 계약 정보를 과연 다른 사람이 다 레퍼런스해도 되는지 아무리 사내라고 그래도 그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인프라와 품질 확보. 지금 이제 KT 클라우드 같은 회사와 저희가 다행히 조인을 하게 돼서 많이 이 부분을 해결을 했지만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문제들,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많이 저장이 되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푸는구나. 우리는 자회사가 5개니까 다 모아봐. 소송 데이터 다 모아봐.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품질과 그런 확보들 다 이게 중요합니다.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저희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 저희 같은 조금 먼저 해보고 고생해보고 노가다 뛰어본 회사랑 같이 해보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의 원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기존의 공공 플레이어들이 과연 저희만큼 뛰어봤을까요? 그래서 그런 AX 경험과 기술 역량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안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약간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 법틀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셨죠? 저는 이제 7년 전에 법틀을 창업을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원래 이제 변호사 형과 그다음에 제 중학교 동기와 3명이 창업을 해서 처음 시작했고요. 몇 년은 진짜 바닥부터 기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몇 명 되는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어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고 클레임 데이터, 소송 데이터, 자문 데이터, 계약 데이터, 내부 문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단위를 해치하고 관련 정보를 저장하고 비식별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동 분류하고 분석하고 리스크 확인한 후에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제품의 모든 스펙이나 데모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몇몇 장면만 하이라이트로 끊어왔습니다. 영화 하이라이트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이렇게 착착착
착 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가 GPT AI 계약서 넣으면 분석해 줘요. 뭐 위험하다, 뭐가 위험하다, 뭐 헛소리라도 뭐 해요. 근데 그럼 이게 그런 예를 들면 계약 관점에서 보면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기업에는 수많은 검토 사례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화면보다는 제 말을 들으시면 소프트웨어 영역 계획에서 성금 50% 이상 주는 건 언제나 위험했어요. 언제나. 빠그라지고 문제가 되고 뭘 하고 뭘 해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영역 계획에서 성금 50% 이상을 주지 말자라는 유사 조항들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검토 사항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검토 사항들 자체를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서 그 검토 사항들을 AI가 저장하고 그거에 대한 추천, 그거에 대한 기준을 따로 관리하게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그냥 객관적으로 GPT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즉 뭐 하이닉스 비밀 유지의 기준에 맞는 그런 조항들, 우리 회사 비밀 유지는 엄청 빡셔. 반도체 보호법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맞는 유사 조항들을 그 검토 조항들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기업에 쌓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민원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KT에서 많이 나는 사고가 중계기가 빠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계기가 높이 4.75m에 있을 때, 높이 5m에 있을 때, 높이 4m에 있을 때 각각 배상 기준과 그다음에 뭐가 지나간지 뭐가 어떻게 했는지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전국에서 중계기가 몇 개가 뽀개질까요? 엄청 많이 뽀개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뽀개지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고 사내 내부 기준이 있고 그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민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처리해줬더니 별 말이 없더라. 이 정도 했더니 별 말이 없더라. 이런 내부 기준이 있는데 그런 내부 기준을 또 저희가 추천해서 그런 기준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민법에도 안 나와 있고 형법에도 안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AI에 의한 데이터에 의한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기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수십 명, 수백 명 거쳐가지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바로 측정할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기준으로 사용자 수로는 기준으로 1등이고요. 네이버도 이제 중위 제몰이 못 갖는다고 저희 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법무 시스템이고 노보노디스크라고 왜 그 제약회사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 그 한국지사는 저희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1등 위치로 하고 있고요. 이제 공공 서비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KT 클라우드 같은 회사를 만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뭔가 검토할 때 정말 기업의 법무팀이 검토할 때 유용한 데이터를 AI가 모아주고 분석해주고 미리 답을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법들이 잘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저희가 공공 부분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KT 클라우드 같은 표준 플랫폼 하에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법령 자료라든지 민원 상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조금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법무팀에서도 어떤 기업에서도 뭔가 기한자가 올리고 내부가 검토하고 이런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민원과 똑같이 민원자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자에 대한 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즉 민원 올리는 분들도 AI 검토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수긍할 수 있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검토자들도 그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지금 이 왼쪽이 저희가 보유한 기술이고요. 오른쪽이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응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응용을 많이 할 예정이니까 저희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는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문제 풀 때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숫자로 나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KT 클라우드와 같은 파트너를 만나게 돼가지고 저희가 또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되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